네, 젖산대사 3부 근육피로 4편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젖산대사와는 관련이 없지만 근육피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또 다른 요인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예. 일단은 여러분 제가 이런 가정을 하나 좀 여러분들이랑 먼저 좀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세포가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그쵸? 이거 이제 세포막이고, 세포막 1번의 세포에는 세포막 안쪽에 소금이 예를 들어 5개가 있습니다. 2번에는 세포막 안쪽에 소금이 5개가 있어요. 똑같이. 문제는 뭐냐면 세포막 바깥쪽에 소금이에요. 여기는 하나가 있고 여기는 3개가 있어요. 그러면 농도 경사가 존재하죠. 농도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1번과 2번 세포 모두 세포막 안쪽에 있는 소금의 농도가 더 높기 때문에 소금이 이렇게 빠져나갈 거예요. 확산이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확산은 누가 더 많이 일어날까? 당연히 1번이겠죠. 그쵸? 그러므로 이 안의 농도가, 즉 확산되는 어떤 확산력은 이 세포막의 바깥쪽에 소금에 달려 있어요. 세포막 바깥쪽에 소금이 적으면 확산은 더 많이 일어날 거고, 그러면 소금이 더 바깥쪽으로 많이 빠져나갈 거고, 예를 들어서 바깥쪽에 소금의 농도가 높으면 소금이 덜 빠져나갈 테니까 1번보다는 더 짠 상태가 되겠죠. 그쵸? 1번과 2번이 둘 다 5개의 소금으로 인해서 5개의 짠맛인데, 바깥쪽에 소금이 얼만큼 있냐에 따라서 좀 더 짤 수도 있고 덜 짤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동을 하게 되니까. 그럼 이해되시죠?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세포는 막을 가지고 있고, 모든 세포는 막을 경계로 농도 경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농도 경사가 존재해요. 그건 뭐냐면, 칼륨은 세포 안쪽에 많고 바깥쪽에 적어요. 나트륨은 세포 바깥쪽에 많고 안쪽에 적습니다. 그쵸? 요런 상태에서 확산이 일어날 텐데, 일단은 이게 음의 성질이 강하죠. 세포 안쪽에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음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단백질이 안에 갇혀져 있잖아요. 그러므로 여기는 음의 성질이 강합니다. 그리고 또 무슨 사건이 일어나고 있냐면, 확산이 일어나고 있죠. 얘들도 바깥쪽으로 확산이 일어나고 얘들도 안쪽으로 확산이 일어나고, 농도 경사에 의해서 이렇게 확산이 일어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전이가 변하지 않아요. 즉 음의 상태라는 건 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상대적으로. 그 이유는 이걸 완충하는, 완충작용을 해주는 어떤 장치가 있죠. 그게 뭐예요? 나트륨 칼륨 펌프란 말이에요. 이 나트륨 칼륨 펌프가 지금 이 상태에서, 정상적인 상태에서 일어나는 확산 정도는 얘가 커버를 해주고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단계적 전이가 발생해서 나트륨 채널이 열리게 되면, 전압 개폐성 통로예요. 그러면 나트륨이 훅 밀고 들어오겠죠. 그러면 여기가 이제 양이 되는 거죠. 그러면 막전이가 변하죠. 탈분극이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탈분극이라는 건 전기적 신호를 일으킨다는 뜻이에요. 물론 탈분극이 임계값 이상으로 활동 전이를 일으킬 만한 충분한 탈분극이야 되겠지. 근데 그런 거 지금 얘기하려는 건 아니니까. 전기적 신호가 전달됐다 그러면 이제 흥분하는 거죠. 이게 만약 근육세포다 그러면 여기 이제 근형질 세망이 흥분하는 거죠. 그러면 칼슘 이온 방출하고, 그러면 이제 근소축이 일어나는 거죠. 그쵸? 자, 그런데 지금 전압 개폐성 통로가 열린 상태가 아니에요. 요게. 그쵸? 그러면 확산이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아까 이 소금의, 세포막 바깥쪽의 소금의 농도에 따라서 확산력이 변했잖아요. 확산력이 변한다는 건 덜 짜냐 더 짜냐, 이 세포 안쪽의 성질을 결정짓는 요인이잖아요. 세포 바깥쪽의 소금의 농도라는 게. 나트륨은 우리가 별로 생각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나트륨의 농도가 변해봐야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아요. 왜냐면 투과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 투과도, 막을 통과해야 뭐 확산을 해서 여기를 변화시킬 텐데, 막 투과도가 떨어져요. 얘보다. 얘가 한 30배 높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막전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이온은 누구냐? 바로 칼륨이에요. 무슨 얘기냐? 지금 이 상태가 정상 상태예요. 막전이를 안정시로 유지할 수 있는 상태는 바로 칼륨이 5개, 칼륨이 하나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칼륨이 증가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증가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칼륨이 평상시보다 확산할 수 있는 여지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양이온이 더 존재를 하고 있네. 평상시보다 더 여기에 남아있다는 뜻이네. 원래는 음이어야 되는데 양이 안 나가? 못 나가? 그러면 양이 세질 거 아니에요. 여기가 양의 기운이 세질 거 아니에요. 나트륨이 아까 전에 전압 개폐성 통로 열려갖고 들어왔을 때
양이 됐고 그러면 흥분되는 거잖아요. 잘 못 나간다? 잘 못 나가는 이유는 세포 외에 칼륨 농도가 증가한 상태잖아요. 그러면 흥분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근육세포 주변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 즉 근육세포 외에 칼륨 농도가 높다라고 하면 확산이 잘 안 될 거고, 그러면 양이 될 거고 흥분하겠네. 근육이 피로할 수밖에 없죠. 만약에 심장이다라고 한다면 부정맥이 오겠죠. 심장이 계속 흥분할 테니까. 호흡근 같은 경우에 호흡 패턴이 변할 수도 있고, 반대로 얘가 평상시에 2개였는데 하나로 줄게 되면 많아진 게 아니라 이번엔 줄어든 거죠. 그러면 얘가 평상시보다 더 많이 나가겠죠. 농도 경사가 더 커진 거니까 더 많이 나가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는 더 음이 될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혈장의 포타슘의 농도라는 게 매우 중요하구나. 그러므로 매우 정교하게 조절되고 있구나. 그 조절되고 있는 기전, 조절 장치가 뭐냐면 나트륨 칼륨 펌프, 그 다음에 신장에서의 칼륨 배출이에요. 호르몬들도 역할을 합니다. 운동할 때는 얘네들 작용이 좋아져야 이 밸런스를 맞출 수 있거든요. 카테콜라민, 걔네들이 이거 활발하게 만들어줘요. 반대로 운동을 안 할 때는, 운동을 안 할 때도 막전인 유지해야 되잖아요. 운동 안 할 때 부교감 신경이잖아요. 그때 인슐린 분비되잖아요. 인슐린이 또 얘네 활성화시켜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계속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거다라는 얘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얘네들이 바깥쪽에 많다는 얘기는 이 안에 들어가질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즉 근육이 얘네들을 먹어치워주면 좋아요. 섭취해주면 좋아요. 그러므로 골격근도 얘네를 섭취해주면 어쨌든 혈장 내의 칼륨 이온 농도를 유지하는데 좀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골격근도 중요하고 펌프도 중요하고 신장의 기능도 매우 중요하다라는 얘기까지 이번 시간에 좀 길지만 했습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들 편입니다.